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나라는 의식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간 풀지 못한 가장 심오하고도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해묵은 질문의 답이 어쩌면 우리 뇌 속 복잡한 신경망 너머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시적인 양자 세계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지만 정작 그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나의 존재, 그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심오한 사유부터 최첨단 과학의 눈부신 발전까지 인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긴 여정을 걸어왔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양자역학이라는 최신 물리학 이론이 이 오래된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인류가 마음이라는 존재를 처음 마주했던 아주 오래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이 영원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려 했을까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인간은 육체와는 다른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이나 정신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심장을 통해 영혼의 무게를 재고 영생을 위한 복잡한 의식을 치렀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을 탐구했고 플라톤은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존재하며 어떻게 육체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서양 철학은 이 마음의 문제를 두고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는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있었죠.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유명한데요. 데카르트는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기계와 같지만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혼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실체라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것이죠. 몸은 물질적인 세계의 법칙을 따르고 마음은 자유로운 사유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오랫동안 서양 사상의 큰 축을 이루며 마음의 존재를 신학적,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곧 강력한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유물론의 등장인데요. 유물론자들은 마음이란 결국 뇌라는 물리적인 기관의 활동에 불과하며 모든 정신현상은 물질적인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의식도 뇌라는 물질적인 하드웨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였죠. 뇌의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이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물론 역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뇌의 물리적인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 즉 붉은색을 본다는 느낌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감각,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 철학자 데이비드 첼머즈가 언급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 즉 하워드 프라블럼 오브 컨셔스니스입니다. 우리는 뇌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가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특정한 신경활동이 의식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처럼 풍부한 내면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과 그 작동이 내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일으키는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를 좌절하게 만들었으며 수천 년의 탐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질은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영원한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실마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양자 세계에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이라는 존재가 인류에게 수천 년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고, 어쩌면 그 해답이 양자 세계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았죠. 그렇다면 과연 인류는 이 고차원적인 수수께끼를 어떻게 마주해 왔을까요? 오늘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인류의 오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세상으로 여행한다고 믿었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영혼을 생명의 정수이자 이성의 좌소로 보기도 했죠.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육체와는 별개의 영원불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영혼을 육체의 형태이자 기능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이처럼 철학자들은 일찍이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분리되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근대에 이르러 데카르트라는 위대한 철학자에 의해 더욱 명확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론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데카르트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을 물질적인 육체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비물질적인 실체로 보았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르듯이 우리의 정신은 뇌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몸은 기계처럼 작동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영혼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 관점은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랫동안 마음을 이해하는 주된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곧 강력한 반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과 몸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면 대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일까요? 생각만으로 몸을 움직이고 몸의 고통이 마음을 괴롭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원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고 많은 학자는 마음 역시 물질적인 뇌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각, 감정, 기억이 모두 뇌의 특정 부위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뇌의 손상이 인지 능력이나 성격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은 결국 뇌라는 물리적 기관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점차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뇌 속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전기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뇌를 정교한 컴퓨터에 비유하기도 하죠. 수십억 개의 뉴런이 초당 수천 번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정보의 바다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난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 영어로는 하드 프라블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불리는 질문이죠. 이 어려운 문제는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첼머즈가 제기한 것인데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조절하는지, 즉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러한 뇌활동이 우리에게 느낌과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즉 우리가 의식적인 주관적 경험을 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될 때 빨간색을 보거나 슬픔을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뇌세포들의 물리적인 상호작용만으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인식하고 느끼는 경험의 질감이 생겨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뇌의 기능적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과학적 발견과 철학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본질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마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논쟁해왔지만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과학적 통찰이 이 오랜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가능성 중 하나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미지의 세계, 즉 양자역학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미시세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보이는 기묘한 현상들이 어쩌면 우리의 의식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참으로 흥미롭고도 도전적인 가설입니다.